안녕하십니까. 관리번호 1번입니다. 구상형 1번 답변 드리겠습니다. 깊이 있는 수업이란 학습자의 사고력과 문제 해결력을 신장함으로써 학습자에게 미래 사회를 살아갈 수 있는 역량을 길러줄 수 있는 수업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깊이 있는 수업을 실현하기 위해서 교사가 수행해야 할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교사는 촉진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촉진자의 역할은 수업 과정 중에 학생의 동기를 높이고 학생의 사고력을 자극하는 역할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촉진자의 역할을 교사가 수행함으로써 학생은 스스로 학습 문제를 깊이 있게 탐구할 수 있습니다. 둘째, 교사는 협력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협력자의 역할은 수업 과정 중에서 학습자와 소통을 통해 학습자를 도와주는 역할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협력자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학생들은 수업에 대한 통찰과 메타인지를 효과적으로 기를 수 있습니다. 셋째, 교사는 배려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배려자의 역할은 학생이 편한 분위기에서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역할을 뜻합니다. 교사가 이러한 배려하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학생들의 질문과 교사의 주도성이 조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이러한 촉진자, 협력자, 배려자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교과 지도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학습자의 수준을 고려한 다양한 맞춤형 교육 자료를 제공합니다. 사회 수업을 예로 들면 우리나라의 문화유산을 다루는 활동에서 불국사, 석굴암 등의 유명한 문화유산부터 봉산탈춤, 판소리 등 다소 생소한 무형유산들을 학습자의 수준에 맞게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학습자의 수준을 고려하여 다양한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학습자의 사고력을 점진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둘째, 학생 참여형 수업을 활성화합니다. 토의, 토론, 의사결정 학습을 활성화함으로써 학생들은 스스로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학습 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학생들의 사유하는 능력과 주도성을 기를 수 있습니다. 셋째, 자기평가를 활성화합니다. 학습자에게 자신의 학습을 되돌아보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이 학습 내용과 자신의 학습 태도를 점검하고 성찰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구상형 2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시문의 상황에서 A 교사는 학교폭력 책임교사로서 두 여학생들 사이에 학교폭력 갈등 상황에 마주쳤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하여 A 교사가 취할 수 있는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두 학생과의 상담을 진행합니다. 두 학생들의 입장과 의견을 들어봄으로써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둘째, 동료 교사들과의 협력을 통해 후속 지도를 실시합니다. 여러 교사들의 도움을 받아 이러한 갈등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하고 이러한 대안을 실행함으로써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셋째, 전문 상담교사와 연계한 학교폭력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이러한 갈등 상황을 다루는 전문 상담교사와의 프로그램을 통해 두 학생을 더욱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책을 실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교사는 중립적인 태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두 학생이 이야기를 듣는 과정에서 교사가 중립성을 잃어버리면 학생들의 신뢰를 얻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교사는 처벌보다 앞으로의 발전에 대해서 중요하게 다루어야 합니다. 학교폭력의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나무람으로써 이를 해결하기보다 긍정적인 미래를 다룸으로써 이러한 학교폭력 상황을 극복하는 것이 이러한 상황이 재발하는 것을 막는 데 더욱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구성형 3번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행평가에 대한 학생들의 피드백을 살펴보면 해당 수행평가에 보완할 점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 A, B, C의 피드백을 통해 해당 수행평가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A 학생의 피드백에 따르면 평가 과제가 너무 많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평가 과제의 중요도를 판별하여 평가 과제의 수를 적정화하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B 학생의 피드백에 따르면 수행평가의 수가 지나치게 많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수행평가의 수가 특정 요일에 몰려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행평가를 다양한 요일에 나누어 배치함으로써 학생들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생 C의 피드백에 따르면 수행평가의 필요성이 충분히 강조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의 경우 수행평가를 실시하기 이전에 이 수행평가의 목적을 학생들에게 미리 설명하고 이 수행평가를 통해서 어떠한 점을 평가할 수 있는지 학생들에게 미리 제공을 해줌으로써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즉답형 1번 잠시 구상한 후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즉답형 1번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성형 AI를 수업에서 활용할 때 학생들에게 안내해야 할 주의사항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생성형 AI는 학습자에게 생성형 AI는 학습을 위한 도구로서 사용된다는 점을 충분히 고지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생성형 AI를 수업에서 활용할 때 생성형 AI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을 주의시켜야 합니다. 생성형 AI는 여러 가지 정보를 효율적으로 그리고 또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학생들에게 매우 유용한 도구로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생성형 AI의 유용성에 의존해서 학생들이 능동성을 잃어버리고 수업 활동과 수업 중의 모든 내용들을 생성형 AI에 의존해서 답변을 한다면 학생들은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생성형 AI를 수업에서 활용할 때는 이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학생들에게 생성형 AI를 사용하기 이전에 먼저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보는 시간을 제공하는 등 능동적인 학습자로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어야 합니다. 둘째로, 생성형 AI를 수업에서 활용할 때는 자료의 신뢰도를 생성형 AI를 수업에서 활용할 때 생성형 AI의 말을 그대로 믿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생성형 AI는 여러 가지 정보를 기반으로 학습자에게 필요한 내용을 제공하지만 이 필요한 내용의 신뢰성에 대해서는 신뢰성을 완벽하게 확보하기는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생성형 AI에게 정보를 묻고 그 정보를 제공받음으로써 이 정보를 제공받은 뒤에 활동을 바로 끝내기보다는 이 정보가 정확한지, 객관적인지, 신뢰도가 있는지에 대해서 따져보는 활동을 추가하여 수업에서 활용하여야 합니다. 셋째,
셋째, 생성형 AI를 수업에서 활용할 시 생성형 AI를 수업에서 활용할 시 생성형 AI의 윤리성에 대하여 학생들에게 충분히 주의를 주어야 합니다. 생성형 AI는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하는 대신에 이러한 정보의 저작권이나 타당성 혹은 적절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생성형 AI는 윤리성을 고려하여 다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들이 수업 중에 생성형 AI를 다룰 시에는 매체 소통 윤리에 대한 내용을 함께 다루고 또 이러한 윤리성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무엇이 있을지 학생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본 후에 생성형 AI를 수업에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즉답형 2번 잠시 구상한 이후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즉답형 2번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 교사 중 저의 교사상과 가장 가까운 입장의 교사는 C 교사입니다. C 교사는 학생들이 원만한 교우 관계를 맺는 것을 가장 중요하다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 역시 학생들이 원만한 교우 관계를 맺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초등학교 학생들의 경우에는 교우 관계에 따라서 초등학교 학습자의 경우에는 교우 관계에 따라서 정서적, 심리적, 신체적 심리적 안정이 원활한 교우 관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 시기 학생들은 또래와의 소통을 통해서 무엇보다 많이 배우고 무엇보다 많이 느낀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의 경우 초등학교 6학년 당시 여러 친구들과 함께 놀면서 학교 생활의 즐거움, 그리고 학습의 즐거움, 그리고 소통하는 것에 대한 즐거움, 그리고 나눔과 배려라는 가치의 소중함에 대해서 몸으로 배웠던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몸으로 배운 내용들은 쉽게 기억이 날 뿐만 아니라 어린 시기에 배우면 어린 시기에 배울수록 전반적인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때문에 저는 C 교사의 교사상이 저와 가장 가까운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학생들이 서로 원만한 교우 관계를 맺도록 하기 위해 저는 학습자 참여형 교육 활동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입니다. 학습자 참여형 교육 활동은 학생들이 서로 간의 놀이, 또 서로 간의 토의, 그리고 서로 간의 상호작용, 그 외에 여러 가지 서로 간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수업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원만한 교우 관계가 중요한 초등학생 학습자의 경우 이러한 토의, 놀이, 그리고 상호작용을 통하여 깊이 있는 학습을 할 수 있을 뿐더러 자신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여러 긍정적인 상호작용들을 제공받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